안녕하세요. 카사가입니다. 이 영상은 학폭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 전혀 벗어나지 못한 학폭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학폭 피해자로서 20년 넘게 고통받고 있고 아직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위로나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20년 전 나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꼭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거나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이미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서요.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 선생님, 부모님,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을지,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우선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의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던 것도 컸고요.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마치 내가 내 처신을 좀 잘못해서 생긴 것 같고 또 내가 오히려 혼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내가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다 싶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영향을 엄청 받았고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극복이 안 됩니다.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누구에게라도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뜬금없이 혼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나는 것보다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만약 그게 내 잘못이라면 그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배우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고 시간이 빨리 가버렸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버틴 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견뎠어? 이런 얘기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조금은 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순간을 살짝 공유를 한번 해보면 저는 제 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강도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너는 쓰레기다 이었고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과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왔을 때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너는 쓰레기니까 너한테 나는 냄새는 다 쓰레기다. 제가 메고 왔던 가방을 그러니까 제 짝이랑 그 다른 아이랑 둘이서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제 짝이 쓰레기가 메고 온 건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가 제 가방을 뺏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밟았어요. 저는 그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폭발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단호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를 계속 저는 이제 1년 동안 계속 겪었고 그게 저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제 인생에 너무 영향을 크게 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잘 얘기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글로 정리를 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촬영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테이크에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본 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아주 중요한 영상이거나 뭐 꼭 드려야 하는 말씀들이 있을 때만 제가 대본을 쓰는데 오늘은 좀 제가 거의 대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얘기들을 좀 중요한 것들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드물게 준비하는 대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얘기들을 저의 얘기거든요. 저의 얘기들을 들으시고 나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단짝 친구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한테 나 같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하기를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또 옆에서 20몇 년이 흘러도 다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심스러운데 옆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시 한번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매번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고 분에 넘치는 인연이고 저 친구에게는 제가 정말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정말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데 많이 좋아진 지금만 해도 이 영상 준비하고 글 쓰고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도 들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정말 고통이었고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이 얼굴이 눈앞에 그대로 보이고 머리 모양, 입 모양, 비웃는 그 표정 하나까지 다 생각납니다. 잊고 싶은데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선 이야기하라는 것,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어떤 불쾌한 무언가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 안 맞으면 친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 될 인연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람과의 사이가 모두 내 의지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잘해주려고 너무 집중하지는 마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었다면 너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굉장히 불쾌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진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나? 정말 나의 문제는 아닌가? 라고 좀 꼼꼼하게 돌아본 후에 더 늦기 전에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 이후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하고 자신에게 소리 내서 말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선 내가 나에게 조금 얘기를 좀 해줬던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리내서 얘기해줬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극복을 하려고 너무 에너지를 몰아서 애써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걸 그대로 인식을 해야 조금씩 나아집니다. 만약에 이제 근처에 정말 좋은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 등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또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감정과 상황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울거나 하소연을 하게 되면 또 조금 더 앓는 속을 해소하는 데 도움도 됐고요. 단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이야기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보는 것이 좋아요. 하소연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믿음을 많이 쌓아둔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최대한 많이 쓰고 그리고 녹음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좀 꺼내놓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좀 엿먹이는 용도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참 후의 일이고 우선은 내가 이 괴로움에서 이 억울함, 상처 이걸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의 딱지들로 이렇게 덮여서 저 어디에 숨겨놓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걸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으로 좀 잊어버린다거나 덮어놓는다거나 그냥 외면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소화를 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고 그 문제와는 별개로 내 감정은 내가 소화하지 않으면 찌꺼기로 계속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줘요. 가능한 한 빨리 소화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요. 너무 막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좀 빨리 소화해야 하고 소화한다는 건 그걸 그냥 넘기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내 감정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할 일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의 굴레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고 내가 그걸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풀어낸다는 점, 그걸 반복할 때마다 덜 아파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받고 나에게 영향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내가 풀어야 할 내 인생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 괴로움에 맞서는 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정말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벗어나려고 용 쓰니까 더 달라붙고 더 강렬해졌어요. 그 방식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안 맞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내는 걸 계속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모든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겐 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분노와 용서는 그 다음의 선택이고 우선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분노와 용서가 내 마음을 풀어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고 싶겠지만 그건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건이지 내 마음은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나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그 후폭풍도 모두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은 내가 풀어야 한다는 거, 내가 억울한 것도 내가 나에게 더 잘해줘야 풀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뿐이지 내가 내 마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저는 모두 저와 제 친구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의지를 만들어냈고 제 친구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꼭 그 도움에 최소한 고맙다는 말과 글과 표현을 가능한 한 많이 하십시오. 만약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로로든 상담이나 정신과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있어 봤기 때문에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압니다. 혼자 잘 안 된다면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더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걸 우선으로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기에는 지금까지 용쓰고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자살을 생각했고 제가 안 죽은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여깁니다. 가해자는 내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겨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버틴 사람이 있다는 것,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행동 못했을 거예요.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만하세요. 본인의 문제를 남에게 밀어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풀립니다. 최대한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가장 먼저 써놓은 콘텐츠인데 정말 상반된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앞서는 마음은 나 같은 사람들이 나만큼 안 힘들었으면 마음을 돌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분명했는데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제 기억과 상처와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고 우리는 버텼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총알 같던 그 상황을 이렇게 버텨주어서 나도 나에게 고맙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피해자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때때로 괴로울 거고 문득문득 또 생각날 거예요. 그런 삶이 한동안 계속 유지되겠지만 점점 더 옅어질 수 있게 계속 더 행복해지는 노력을 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지만 당당하게 나는 정말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속에 있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사가였습니다.